증문즉답 텅 빈 공성에 대하여. 요즘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자신이 직접 본 세계, 즉 자신의 깨침을 소개하는 글은 거의 없고 타인이 깨치고 본 바를 설명해주는 글들이 많은데 조회수가 10만을 넘는 것도 있다. 시다르타가 한 말이나 불경 또는 영성 등 깨침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주는 글도 큰 보시이기는 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직접 깨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자신이 깨친 바를 직접 영상으로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공감은 한다. 비록 나의 글은 조회수가 2, 30회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깨침에서 자주 쓰는 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게 되면 각자마다 터득한 용어의 개념이 다르기에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어의 정의는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자신만의 용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정의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텅 비었다는 공성은 이러하다. 편의상 우주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내가 쓰는 우주란 표현은 판타지 공상 우주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가 아니고 모든 공간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총칭한 표현이다. 처음 공성을 맛본 건 가나선 화두를 들었을 때였다. 화두가 타파되기 전 모름이라는 의식이 자신을 몰아붙여서 막다른 절벽에 다다라 좌절하기를 수십 번 한 상태에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두 타파가 목적이었지 공성이라는 말은 생소했고 공성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걷고 있는데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고 순간 모든 우주 만물은 텅 비었다는 것을 절감했다. 공간과 시간이 모두 비어서 하나였으며 있기는 있으나 모든 하나는 텅 비었다. 그 사실을 의식하는 자신과 텅 빈 허공성만 있었다. 그제야 이것이 텅 빈 허공성이며 공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로 있는 것이지만 공성에는 있음과 없음이 모두 하나이다.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것인가. 분별이 사라지니 집착할 대상도 사라졌다. 자신의 이름도 비밀번호도 아득하여 남의 이르기에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기억상실증이 걸린 상태처럼 낯선 거리의 이방인인 듯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생소했다. 이러다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약간은 두려웠다. 그런 경험을 한 후 3개월 후쯤 화두를 타파한 것 같다. 화두 타파한 후 의심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내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면서 그때가 되어서야 완전한 공성을 알게 되었다. 텅 빈 공성. 자신의 마음에 번뇌와 집착이 생기게 만드는 현상과 대상이 일어나면 전 우주도 모르게 자신이 직접 실천하면 그만이다. 텅 빈 공성이 존재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모르기에 해탈해탈하며 해탈에 머무는 것이다. 공성은 텅 비었으나 텅 비어 무가 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성은 유와 무 모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성은 텅 비었으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으나 존재 시스템의 원리에 따라 순환하는 것이다. 마치 강물 자체는 있는 그대로여서 비어버린 공간 속 일부이기에 인간에게 집착과 미련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에 따라 흐르는 것과 같다. 또한 나무 자체는 텅 비어서 집착과 소유의 대상이 아니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가 다시 새싹으로 재탄생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 즉 공성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원리와 이치인 존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게 가려진 시스템.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완벽한 조화인 열애장이며 불성이다. 즉 존재란 공성 속에서 열애장이 실현되고 있다. 결국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집착이 소멸하게 되고 존재라는 것은 존재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 작동 에너지의 장을 열애장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2500년 전 시다르타가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존재의 공한 성품인 공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집착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즉, 집착할 대상은 사라졌지만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각각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어 순환하며 돌아간다. 공성의 이런 이치를 알아야 윤회도 보이고 인과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문이 대두될 것이다. 존재란 열애장이라고 하는 완벽히 조화로운 시스템인데 왜 자신은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가이다. 이 부분이 깨침의 핵심이다. 열애장은 불경에 나오는 존재 시스템이고 내가 본 존재 시스템은 약육강식과 척자생존이라고 하는 야생의 시스템으로 인과에 얽힌 윤회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불경에서 말하는 열애장이 작동하는 존재 시스템은 존재를 무한 긍정하고 내가 본 야생의 존재 시스템은 존재를 무한 부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과연 존재란 완벽한 조화인가 아니면 냉혹한 시스템인가를 판별하면 된다. 자, 각자가 판단해보라. 존재란 조화인가 냉혹함인가? 이런 이치를 알아도 벗어나기 힘든데 모른다면 어떻게 벗어날 엄두라도 낼 것인가? 아무리 해탈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하여도 존재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확한 공성을 알기 어렵다.